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합의죠. 합의에 속하는 것으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에 임의로 횡령했다면 횡령죄가 되죠. 자, 횡령죄가 되는데 자, 지분 비율에 따라 임의로 횡령한 금액 중에서 지분 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 횡령죄가 된다. 초과가 아니고요. 전부. 우리 지금까지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전부였죠. 물론 예외가 한두 개 있긴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거의 다 웬만하면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 지금 판례 있어요.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문제 나올 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이거 앞에서 전 시간에 푸는 거죠. 사기 범행의 공범이 아닙니다. 자, 계좌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 계좌가 이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피해자가 그 피해금을 그 계좌에 송금 이체하면 여기서 사기죄 기수가 된다 했고요. 이때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고 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그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하면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됩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해서 횡령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되는데 이때 공범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공범이 아닌 경우에는 횡령이 되지만 공범이라면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자기 계좌 통장을 빌려줬죠. 자, 그러면 이것을 사정을 알면서 빌려주었다는 말은 사기죄를 방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기죄의 공범이 됩니다. 자, 이 공범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했다 할 때 이것은 피해자에 대해서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자, 중요한 말은 여기 공범이 아닐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고요. 공범이라면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두 가지를 꼭 좀 비교하셔야 돼요.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를 위해서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위임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위임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지 멋대로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횡령죄가 된다. 맞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가죠. 영득행위설이 우리 통설과 판례입니다. 영득행위설. 영득행위설은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사를 요한다. 영득의사를 요하는 것이 영득행위설이고 불법 영득의사를 요하지 않는 것이 권한설이죠. 자, 영득행위설에 따르면 자, 위탁 취지에 반하여 일시 사용 또는 손괴 은닉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이건 영득의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횡령죄가 될 여지가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2번. 보관자도 업무자도 아닌 갑입니다. 갑. 그럼 뭐야? 비신분자.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는 비신분자이죠. 자, 재물 보관자이자 동시에 업무자인 을. 이 사람이 이제 신분자죠. 그 범행에 방조 형태로 가담을 했습니다. 그 말은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말은 우리 형법 제33조죠. 33조 본문입니다. 아니다. 이게 업무자는 형이 가중조소이기 때문에 단서입니다. 단서. 단서에 따라 이 갑에게는 비신분자인 갑에게는 업무상 횡령죄의 방조가 성립하죠. 그쵸? 성립은 업무상. 그쵸? 처벌은 단순. 자, 3번입니다. 자,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했습니다. 회사 재산인데 이것을 지 멋대로 처분했다는 거죠. 그러면 횡령죄가 됩니다. 이때 그 처분에 관해서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횡령죄가 됩니다. 자, 4번. 자, 임대차 보증 채권을 양도했다.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앞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채권 양도했는데요. 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관하고 있던 이 보증금을 지 멋대로 쓰죠. 횡령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은 임차인 갑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라는 겁니다. 자기 돈인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횡령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 돈은 내 돈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내 돈이기 때문에 횡령이 될 여지가 없다. 자, 문제 6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1번입니다. 자, 부동산 매매 소개인이 잔대금조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에 요 횡령 액수는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근 상당액이 됩니다. 즉 어음에 숫자가 찍혀 있잖아. 우리가 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만원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어음에는 어음에 거기 액면가에 숫자가 찍혀 있어요. 그 어음 액면가에 찍혀 있는 그 금액이 횡령액이 되는 것이지 할인 액수가 아닙니다. 어음 같은 경우는 그 10% 할인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어음이라면 10% 할인이면 9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이 횡령의 액수가 아니고 어음에 찍혀 있는 그 액수, 그것이 횡령 액수라는 거예요. 2번입니다. 자, 이러이러하게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 사이에 차임금액의 일부는 매도인에게 우선 교부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 약정이 돈의 지급 방식이야. 응? 뭐 완납 전에 너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뭐 여기서 우선 교부해주기로 하고는 이 약정은 여기서 말하는 여기 매매 잔대금을 어떻게 줄까? 어떤 식으로 줄까라는 그 지급 방식의 하나를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매수인이 그 차용금액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거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지 형사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될 여지가 없다. 이런 내용의 판례인데 시험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죠 여기. 그래서 임무를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3번.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타인 소유 땅입니다. 그런데 허위 보증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치면 이 땅이 내 거가 됩니까? 이게 남의 땅, 타인 소유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허위 보증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내 앞으로 등기를 마치면 이게 지금 내 것이 되냐고.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그 원인 무효 등기가 됩니다. 원인 무효 등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보관자가 아니지. 보관자가 될 여지가 없다. 무효이기 때문에. 자, 4번. 수목입니다. 수목에 관해서 다른 합의자 동의를 합의자란 말이 어려우면 공유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유, 공유, 총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공동 소유 형태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법에서나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지 뭐 형사상에는 똑같은 개념이라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렇게 공부해도 됩니다. 자,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다른 동업자 저지로 추가적인 계약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횡령죄 미수다. 맞나요? 틀리나요? 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미수입니다. 그 말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착수다. 착수. 실행의 착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그 횡령죄 기수 시기와 관련해서 그 표현설이 있어요. 표현설.
즉 불법용득 의사를 표출하기만 하면 기수가 된다는 설이 있어요. 이것이 다수설이지. 판례도 그렇고. 근데 실현설도 있어. 실현설은 또 일부 판례가 있어. 대부분 판례는 여기지만. 어? 자, 표현설일 때는 불법용득 의사를 표출하면 기수가 된다는 견해이고, 실현설은 특히 이제 부동산일 때 그렇죠. 부동산일 때 요 실현설을 취하는 이 판례가 그렇잖아. 그럴 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면 기수가 되고,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하면 미수다, 착수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일부 판례야. 특히 부동산일 때 이 판례가 그겁니다. 그 수목에 관해서 동의가 얻지 아니하고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이 수목이라고 하는 것도 고가의 수목 같은 경우는 임목 등기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합니다. 뭐 동네에 있는 뒷산에 있는 캐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뭐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우리 아파트 조경할 때 서울 소재 고가의 아파트 가보면 몇 억짜리 소나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는 표현서를 따르면 기수가 되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실현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작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변호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형이잖아요. 근데 1번, 2번, 3번은 좀 공부할 가치가 있어서 교재에 넣어놨습니다. 4번, 5번은 형사법 지문이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 없고 뭐 좋은 문제 같아요. 한번 넣어놨는데 자, 한번 조금씩 읽어볼게요. 앞에서 제가 노트할 때 그 비슷한 겁니다. 갑은 보이스피싱 범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거지. 그치? 빌려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갑은 자기가 통장을 빌려줄 때 사기에 이용된다는 것을 모른 채 100만 원에 팔았네. 팔았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범은 이제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쳤어요. A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검사라고 해가지고 사기 쳤습니다. 그래서 이에 속은 A가 이 계좌에 100만 원, 1000만 원을 송금합니다. 송금하는 순간 여기서 뭐가 된다? 사기죄는 기수다. 기수입니다. 사기죄 기수가 됐습니다. 자, 갑은 통장을 팔긴 팔았지만 뭘 갖고 있었다? 카드를 갖고 있어서 요 갑이 카드를 이용해서 그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인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1번 가보죠. A가 누구지? A가 피해자네. 여기 피해자. 그쵸? 피해자입니다. A가 갑 명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이후부터 입금하면 뭐라 했어요? 기수라 그랬습니다. 사기죄 기수. 갑은 누구지? 갑이 이 사람이잖아. 그치? 통장 빌려준 사람. 갑은 A를 위해서 1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그쵸? 조리상 또는 신의칙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돈을 인출하면 횡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모른 채 그 말은 사기죄 공범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갑이 위 피해 금액 중에서 3만 원을 인출했다고 할 때 을이 누구지? 을이 보이스피싱범이잖아.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질 않는다. 왜?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에?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보호를 안 해줘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했고, 만약 공범이라면 인출했을 때 A 누구지? A 여기 피해자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그쵸? 그렇습니다. 다 우리 풀었던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답은 4번. 1번입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입니다. 이것은 용도가 특정된 겁니다. 그 용도
교비 회계로만 써야 됩니다. 용도가 특정된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비 회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횡령이 됩니다. 이게 나와 있네.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횡령이 된다는 거야. 이것은 용도가 특정된 것이라는 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기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됐습니다. 횡재했네요.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이것을 인출합니다. 그럼 무슨 죄가 됩니까? 횡령죄가 돼버리죠. 즉 조리상, 희니식상 보관죄가 되는 것인데 통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횡령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나요? 자기 통장인데 이렇게 눈먼 돈이 들어온 적 있어요? 저 있어요. 진짜 있어요. 큰 돈은 아니고 한 몇만 원 돼요. 근데 저는 그 돈이 왜 누구 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썼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달라고 하면 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없대. 몇만 원이니까요. 언제든지 꺼내주죠. 자, 어쨌든 보관죄가 됩니다. 인출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았겠지. 그래서 고소한 것이겠죠. 횡령죄 됩니다. 자, 디귿번 양자가 명의신탁입니다. 아시죠? 이미 처분하면 횡령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안 해주니까 명의신탁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리을번. 자, 금전채무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채권양도입니다. 채권양도. 자, 채권양도 토징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돈은 누구 돈이다? 내 돈이다. 내 돈. 내 돈이기 때문에 이미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위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경대 편의 문제네요. 정답은 4번이죠. 1번. 사실상의 위탁관계이면 됩니다. 반드시 민사상 계약 당사자일 필요까지 없고요. 위탁관계는 조리 신의 측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위탁관계는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만 한정됩니다. 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피해자의 돈을 계좌로 송금 이체받으면 여기서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 기수가 된다. 자,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면 이에 관해서 피해자와 그 범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잘 보셔야 돼요. 누구와 누구? 피해자와 그 범인 사이입니다. 위탁관계 됩니까? 안 됩니까? 도둑놈인데? 위탁관계 안 되죠. 위탁관계 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된다는 얘기인데 뭐밖에 안 돼요? 사기밖에 안 돼요. 이 사람 범인 사이에는. 그치? 그래서 사기만 되지 횡령이 안 돼요. 횡령이 안 되니까 위탁관계가 없는 거지. 이 기수는 뭐다? 사기죄 기수를 말합니다. 자, 위탁관계는 직접적인 위탁행위에 기인할 필요까지 없죠. 맞습니다. 10번 갑니다. 검찰 7급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 2번. 1번입니다. 익명조합 같은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서 출자한 금전 그 기타 재산은 누구 소유가 돼요? 영업자 소유가 돼요. 영업자 소유. 이 법리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영업자. 이 사람 거라니까 영업자. 그래서 영업자는 보관자가 아닙니다. 내 돈이기 때문에. 내 소유라니까. 그래서 그 돈을 이미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익명조합은 단순 조합, 민법상의 조합과 달라요. 2번. 자,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그 사정을 알고서 통장을 빌려줍니다. 접근 매체는 통장을 말합니다. 계좌를 빌려줍니다. 알고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기죄의 방조가 되는 거죠. 방조. 자, 이자가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을 때 그 종범에게는 횡령이 된다. 횡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누구에 대한 횡령을 말하지? 누구에 대한 횡령이 아니고 앞에서 다 설명했네.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횡령이 안 돼요. 이거 알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횡령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번. 불법 원인 급여물입니다. 이물을 소비했다면 횡령 안 되죠. 횡령 안 됩니다. 근데
앞에서 사기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기죄는 될 수 있습니다. 횡령은 안 됩니다. 공동 상속자들 중에 1인이 상속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면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공동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됐습니다.